할아버지, 저기 한강건설이라고. 12살 지호의 떨리는 손가락이 낡은 묘비의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할아버지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흐느끼는 낡은 교복의 여대생, 그리고 그 순간 새파랗게 질려버린 할아버지의 얼굴. 20년 전에 끔찍한 사고, 조상님께 인사드리러 온 묘지에서 마주한 그날의 진실.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충격적인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챕터 1 묘지에서의 운명적 만남.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강그룹 회장 한정우는 손자 지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선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손이 꽁꽁 얼었어요. 지호가 코끝을 빨갛게 만들며 두 손을 후후 불었습니다. 가을이라 그래, 지호야. 곧 겨울이 올 거야.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낙엽도 다 떨어지지. 한정우는 손자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12살 지호에게는 어쩐지 무겁게 느껴지는 정장이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성묘는 언제나 빠질 수 없는 가문의 행사였습니다. 검은색 벤틀리에서 내린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은 서울 근교의 명당 자리였습니다. 묘역 주변은 고급 성물로 정돈되어 있었고 잔디는 말끔히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와도 단정하고 품격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지호야,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건 우리 한가문의 전통이란다. 너도 커서 이 전통을 이어야 해. 한정우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꼭 그렇게 할게요. 지호도 고개를 숙이며 따라 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주말마다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게 어쩐지 답답하고 어른스러워야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잠시 조용히 앉아있던 중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누가 우는 것 같아요. 지호가 고개를 돌려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정우가 지호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니 선산에서 조금 떨어진 묘지 쪽의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낡은 교복 자켓에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 차가운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 소녀의 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런 저 아이가 왜 저기 혼자서 울고 있지? 한정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너무 슬퍼 보여요. 우리 가볼까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으리. 하지만 오늘은 손자가 함께 있었고 그 눈빛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지호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란다. 가보자. 두 사람은 천천히 그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대생이었습니다. 깔끔하지만 여러 번 꿰맨 자국이 남은 교복, 해진 운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눈물이 그녀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괜찮니? 무슨 일 있니?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연이 그리고 오래된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엿보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야, 괜찮다.
나는 한정우라고 하고 이 아이는 내 손자 지호란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솜이라고 해요. 아버지 기일이어서 왔는데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솜이야,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니? 지호가 솜이의 얼굴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외로움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제가 2살 때였으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머니가 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리워요. 한정우는 솜이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이라는 시기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소미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건설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나서 한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건설 현장 사고. 이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혹시 어떤 회사였는지 알 수 있을까?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강건설이라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한강그룹이 된 것 같던데. 아버지 묘비에 그때 일을 적어놨어요. 소미가 가리킨 묘비를 보는 순간 한정우는 충격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이정호 1963-2003 한강건설 신축공사 중 안전사고로 순직. 지호도 묘비의 글자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정우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강건설이 수주한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 사고로 7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 당시 회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했지만 한정우에게는 평생의 가슴앓이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소미야, 그때 내 어머니와 너는 어떻게 지냈니?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동생 소영이를 아버지 친구분께 맡기게 됐어요. 소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보상금을 주셔서 조금씩 살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정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의 보상금이 이 가족에게는 그나마 희망이었구나. 하지만 그 돈으로 20년을 버텨온 이 소녀와 그 가족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와 소미 누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비에 적힌 한강건설이라는 글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미 누나, 혹시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고 어머니 병원비도 대야 해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지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누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호의 눈에 묘비의 글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한강건설 할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설마.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호야. 소미가 깜짝 놀라며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지호는 묘비를 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무거운 진실이 그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손자의 순수한 마음과 자신의 죄책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미야, 미안하다. 우리 지호가 너무 감정이 예민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미가 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고 싶어서.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고맙다. 꼭 연락하마. 한정우가 아직도 흐느끼는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가을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긴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호는 계속해서 소미에 대한 걱정과 할아버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소미 누나를 꼭 도와주세요. 지호가 눈물을 닦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한정우는 백미러로 손자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사건이 이렇게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챕터 2 진실을 향한 첫걸음과 깊어지는 갈등. 그날 밤 한정우는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20년간 금고에 보관해왔던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노란빛이 바랜 신문 스크랩, 법원 판결문, 그리고 피해자 명단. 그 중에서도 이정호라는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세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온 지호를 보며 한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야, 잠이 안 와서 그래. 너는 왜 안 자니? 저도 잠이 안 와요. 자꾸 소미 누나 생각이 나요. 지호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가서 자라고 했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아이와 진지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지호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구나. 여기 앉아라. 한정우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진중한 표정을 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만난 소미 누나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만난 그 학생, 소미라고 했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 회사와 관련이 있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한강건설에서 큰 사고가 났었어. 건물을 짓다가 구조물이 무너져서 7명의 작업자분들이 돌아가셨지. 그중 한 분이 바로 소미의 아버지셨어.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존경하던 회사가 소미 누나의 가족에게 그런 아픔을 준 장본인이라니. 그럼 우리가 소미 누나 가족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회사에서 정당한 보상을 했어.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를 마쳤지. 하지만 한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사이의 무거운 간극을 어떻게 12살 손자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구나, 할아버지. 지호의 순수한 말에 한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그래, 맞다. 20년 동안 할아버지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일이야. 그런데 오늘 그 아이를 직접 만나니까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소미 누나를 도와주면 안 돼요? 몰래라도요? 지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한정우는 지호의 제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이 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하지만 할아버지, 소미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벌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소미는 어머니 영숙의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원룸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소미야, 오늘 성묘 다녀왔구나.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을 거야. 영숙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큰 회사 회장님 같은 분이 손자랑 같이 오셔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그 어떤 회사 관계자도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었는데? 한정우라고 하시던데요. 정말 다정하셨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영숙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정우. 20년 전 그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한강건설의 대표이자 현재 한강그룹의 회장인 그 사람. 소미야, 혹시 그분이 무슨 말씀 더 하시지 않았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가셨어요. 왜요, 엄마? 혹시 아세요? 영숙은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20년 전 사고 이후 한강건설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만성신부전 치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소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에게 전화를 하셨어. 무슨 전화요? 현장에서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건물주가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그래서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고 걱정하셨지. 소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고를 막으려던 사람이었다니. 그럼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그때는 너희들 먹고 살 것부터 해결해야 했거든. 회사에서 주는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소영이까지.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0년 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은 딸을 보낸 일은 평생 가슴에 남을 아픔이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너에게 미안해. 이렇게 아파서 네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고.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소미의 밝은 표정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과외를 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 포장 일을 했습니다. 하루 4-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생활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과외 학생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소미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 달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소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과외비는 한 달에 60만 원, 전체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 수입이 끊어지면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미야? 영숙이 딸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친구가 안부 물어본 거예요. 소미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호는 할아버지 몰래 소미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 소미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는 아시는 일인가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좋은 일 하라고 하셨어. 지호는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앞 상가 거리에서 지호는 소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미 누나. 지호가 편의점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지호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소미가 깜짝 놀라며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 왔어요. 지호야, 할아버지는 아세요? 소미는 이 어린아이가 혼자 이런 곳까지 온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누나, 혹시 많이 힘들어요? 지호의 순수한 질문에 소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할아버지가 누나 가족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지호는 용기를 내어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용돈과 할아버지가 평소 주시던 돈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누나가 쓰세요. 지호야, 이건 받을 수 없어. 너무 많잖아. 소미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필요한 게 별로 없거든요. 누나가 더 필요해 보여요. 고마워, 지호야. 정말 고마운데 이건 네가 가져야 할 돈이야. 그럼 누나는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해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였습니다. 이소미 씨 맞으시죠? 키가 큰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네. 누구시죠? 소미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대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대성그룹이요? 20년 전 아버님 사고건에 대해서 새로운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상에 대해서도요. 소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일까? 지호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미 누나에게 좋은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일 중이라서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소미 씨. 한강그룹에서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호는 한강그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치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기 사람들이 이상해요. 지호가 소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소미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안 되겠어요. 어머니와 상의해봐야 할 일이라서.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 명함입니다. 키가 큰 남자가 명함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습니다. 대성그룹 사람들이 떠난 후 소미와 지호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호야, 할아버지한테 빨리 연락해봐. 뭔가 이상해. 네, 누나. 하지만 지호는 어떻게 할아버지께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몰래 나왔다는 것도 들킬 테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소미 누나 사이에 얽힌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음모의 실체와 예상치 못한 반전. 그날 밤 늦게 지호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은 한정우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대성그룹의 움직임을 파악해. 그리고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어. 지금은 빨리 움직여. 한정우가 전화를 끊고 서재를 서성거리고 있을 때 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달려와 한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호야, 괜찮니? 무서웠지? 네, 괜찮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대성그룹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나쁘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한강그룹에서 사건을 감추려고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한정우는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성그룹에서 제2한강이라는 코드명으로 우리를 겨냥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20년 전 건설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접촉해서 추가 보상을 미끼로 한강그룹에 불리한 증언을 받아내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이미 몇 가족과 접촉을 시도했고 어제는 이소미 씨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는 박기철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 현장의 현장 책임자였던 그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기철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 아니, 박 사장이라고 해야겠군. 무슨 일로 갑자기? 한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이 두꺼운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요. 한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 대성그룹에서 저에게도 접촉해 왔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제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증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박기철이 봉투를 열어 낡은 사진들과 문서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20년 전 사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사고는 단순한 안전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한정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주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설계 변경이라고? 이정호 씨가. 소미 아버님께서는 그 설계 변경 부분의 위험성을 미리 알아채고 저에게 보고하셨습니다. 박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압박과 공기 단축 요구 때문에 충분한 보강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이정호 씨는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하셨는데 한정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사고의 진실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정호 씨는? 네,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신 분이셨어요. 만약 그분의 경고를 제대로 들었다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박기철이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이정호 씨는 다른 작업자들을 먼저 대피시키려고 하다가
박기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정우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정작 이정호는 사고를 막으려 했던 영웅이었다니. 한편 소미의 집에서는 밤새 계단에서 잠을 청하던 지호가 새벽에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지호. 문이 열리자 소미가 나타났습니다. 지호야, 밤새 어디 있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누나, 미안해요. 집에 가기가 무서웠어요. 지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와, 지호야.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소미가 지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어제 저한테 온 지호예요. 그래.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호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밤새 어디 있었니? 영숙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며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잤어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소미 씨 댁이 맞나요? 네, 누구세요? 소미가 문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박기철입니다. 20년 전 이정호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영숙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언급했던 현장 책임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정호영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소미가 문을 열자 박기철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간 말씀드리지 못해서. 박기철이 영숙 앞에서 깊숙이 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영은 그날 아침 일찍 현장에 와서 구조물의 이상을 발견하셨어요. 박기철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는데 그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신 거죠. 아버지가? 소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정호영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즉시 보고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원청업체의 압박이 심했어요. 공기를 맞춰야 한다면서. 저도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들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군요. 소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정호영은 마지막까지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던 그 순간에도 다른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려고 하시다가. 박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호영은 영웅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하셨던. 지호는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할아버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 아저씨,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기철은 지호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호야, 한정우 회장님은 그 사고 이후 20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 매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고 건설 안전 기준도 업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만드셨거든. 정말요? 응, 그분도 그날 일을 후회하고 계셔. 그래서 나한테도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셨어.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한정우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뛰어나가 한정우에게 안겼습니다. 지호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한정우도 밤새 걱정했던 손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괜찮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고 다녀라. 한정우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난 후 소미와 영숙을 보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한정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에 대한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도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우 씨와 당신들 가족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것을 갚고 싶어요. 한정우의 간절한 말에 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정우 형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소미가 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호야, 이제 우리 모두 진실을 알게 되었네. 네, 누나.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호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이 따뜻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대성그룹의 음모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챕터 사용서와 화해의 시작. 한정우가 지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소미의 집에 도착한 후 그는 소미와 영숙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영숙이 한정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도 했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한정우는 영숙의 관용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우 씨와 당신들 가족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것을 갚고 싶어요. 무슨 빚 말씀이세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영웅이었어요. 그런 분의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걸 보니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어제 찾아온 대성그룹 사람들은 뭔가요? 소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야. 진실에는 관심 없고 그저 우리를 흔들려는 거지. 박기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소미야,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그들이 원하는 건 정호영을 위한 정의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호가 어른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지호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돼. 소미가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누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회장님,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싶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한정우는 소미의 성숙한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보여주는 용서와 포용력이 놀라웠습니다. 고맙다, 소미야.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 할아버지, 그럼 소미 누나와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어요? 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호야, 그건 너무. 영숙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함께 살아야죠. 한정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큰 신세를 질 수는. 신세가 아니에요. 정우 씨 덕분에 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소미 가족은 강남의 한강그룹 소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
소미가 넓은 거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영숙도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영숙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신장내과 전문의가 영숙의 만성신부전 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한정우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소미도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온전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미야, 이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한정우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니까 정말 좋구나. 한정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호는 이제 매일 방과 후 소미를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소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지호야,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친구들한테 누나 자랑했어요. 뭐라고 자랑했는데? 우리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예쁘다고요. 소미는 지호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박기철은 한정우의 제안으로 한강그룹의 안전관리이사로 영입되었습니다. 2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안전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정우영,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기철은 매일 이정호의 사진에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미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치료와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병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엄마. 얼굴에 생기도 도시고. 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덕분이지. 영숙이 한정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소미의 학업 성취도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경제적 걱정이 없어지니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학과 김 교수가 소미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소미 학생, 이번 과제가 정말 뛰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학원 진학은 생각해 봤나요? 소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소미 학생의 논문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보여요. 꼭 더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소미는 한정우와 지호에게 교수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교수님이 대학원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당연히 가야지. 한정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요. 소미야,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도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지호도 기뻐했습니다. 누나, 대학원 가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호야, 너는 이미 충분히 똑똑해. 그럼 나도 나중에 누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호야, 너는 누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2달 후, 소미는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지호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와 소미를 안았습니다. 소미야, 정말 자랑스럽다.
한정우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당당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내 실력이야. 할아버지는 단지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지. 그날 밤 소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꿈도 찾았어요. 한정우도 그날 밤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죠? 지호가 한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호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박기철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20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니. 소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한정우가 소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이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들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챕터 5 행복한 가족, 빛나는 나날들. 소미의 대학원 합격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미야, 아침 먹어라. 한정우가 식탁에 앉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소미를 마치 진짜 손녀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소미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할아버지의 사랑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할아버지가 더 고맙지. 한정우는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소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매일 함께 숙제를 하고 소미의 대학원 과제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누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지호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소미에게 달려왔습니다. 지호야, 너 수학이 정말 뛰어나구나. 누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럼 누나가 나중에 어려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호의 순수한 말에 소미는 웃음이 났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 아이는 정말 든든한 남동생 같았습니다. 지호야, 누나가 너 때문에 정말 힘이 나. 저도 누나 때문에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영숙의 건강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신부전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야. 영숙이 거실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한편 박기철도 이제 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강그룹의 안전관리 이사로 영입되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정우영,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기철은 매일 회사에서 이정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미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도 정호영의 뜻을 이어받아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있어요. 20년간의 죄책감이 이제야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미는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수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미 학생, 이번 논문이 정말 훌륭했어요. 김 교수가 소미를 연구실로 불러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이 매우 깊이 있어요. 계속 이런 연구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미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지호는 소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누나, 저도 나중에 누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호야, 넌 이미 충분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정말요? 그럼 저도 누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누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한정우는 소미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너는 정말 좋은 누나를 만났구나. 네, 할아버지. 소미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도 그래. 소미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지.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미야, 당연히 행복해야지. 너희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소미는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꿈도 찾았어요.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한 달 후, 소미는 대학원 첫 학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은 완벽한 성적이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지호가 성적표를 보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소미야, 정말 자랑스럽다. 한정우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당당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할아버지, 저 꼭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넌 이미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박기철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현장 경험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식 덕분에 한강그룹의 안전 기준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박 이사,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한정우가 박기철의 사무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정호영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호 씨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맞죠? 지호가 한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호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저도 그래요. 엄마도 건강해지셨고, 소미 누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호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소미가 지호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네가 처음 묘지에서 울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한정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야. 한정우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햇살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이 가족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희 정말 행복해요. 소미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이 이 행복한 가족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챕터 6 예기치 못한 시련의 그림자. 소미의 대학원 입학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 있던 다음 날, 지호가 갑자기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몸이 너무 아파요. 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한정우가 지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감기인가 보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지호의 열은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소미야, 지호가 계속 아파하는데 어떡하지? 한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미도 지호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한정우는 즉시 서울대 병원으로 지호를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CT와 MRI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네, 무엇이든 해주세요. 한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의료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지호군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한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13살인 손자가 백혈병이라니. 지금 상태로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골수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수이식이라면, 네, 가족 중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과는 혈연 관계가 있어도 연령상 어려울 것 같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이미 70대였고 골수 기증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는 소미와 영숙에게 지호의 병을 알렸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골수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소미가 즉시 말했습니다. 소미야, 골수 기증은 위험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봐. 할아버지, 지호는 제 동생이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검사 받아볼게요. 나이는 좀 있지만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박기철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검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검사 받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일주일 후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소미, 영숙, 박기철 모두 지호와 골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한정우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겨우 찾은 진정한 가족이었는데 지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골수은행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의료진은 위로했지만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호처럼 혼혈인 경우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때 대성그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그룹이 지호의 병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공격을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대성그룹에서 언론에 20년 전 사건을 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개인적인 일로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정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보다 지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처리하고 지금은 지호 치료에만 집중하자. 한편 소미는 자신이 지호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지호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니. 누나, 괜찮아요.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지호는 오히려 소미를 위로했습니다. 13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호야, 꼭 좋은 공여자를 찾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네, 누나. 저도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할아버지와 누나를 위해서요. 설상가상으로 소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과외 학생 어머니로부터 과외를 그만두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소미 선생님,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과외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소미는 지호 걱정에 과외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학생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수입이 더 줄어드는데. 하지만 소미는 지호 앞에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고통을 지켜보며 10년 전 어쩔 수 없이 보낸 소영이가 생각났습니다. 소미야, 혹시 소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 왜 갑자기 소영이 얘기를? 그냥 이런 힘든 시기에 가족이 다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백혈구 수치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항암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지호군과 골수가 맞는 공여자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정말요? 한정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공여자가 이소미 씨의 여동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동생이 지호와 골수가 맞다니. 소미야, 내게 여동생이 있었어? 한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소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소영이를 아버지 친구분께 맡기게 됐어요. 영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두 딸을 모두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부산에 있을 거예요. 이름은 이소영이고, 하지만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한정우는 즉시 사람을 보내 소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소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골수 기증에 동의할까요? 무엇보다 소미와 소영이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희망과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이 가족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각오였습니다. 반드시 소영이를 찾자. 한정우의 결연한 의지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을 찾는 과정에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챕터 7 재회와 용서,
그리고 기적의 시작. 소영의 존재가 밝혀진 후 이틀 뒤 한정우가 보낸 수소문팀이 부산에서 소영을 찾아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이소영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푸른숲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한정우가 급히 물었습니다. 23살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소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동생이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상황을 생각해봐. 어쩔 수 없었잖니. 하지만 소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 푸른숲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소영 선생님, 블록 좀 도와주세요. 소영 선생님, 그림책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소영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소영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잠깐 사무실로 좀 와줄래? 복지시설 원장이 소영을 불렀습니다. 네, 원장님. 소영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 언니가 너를 찾고 있어. 네, 언니가요? 소영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있어. 매우 급한 일이라고 하더구나.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언니가 갑자기 자신을 찾는다니. 원장님, 정말 언니가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 같지는 않아.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더라. 그날 저녁 소미와 한정우, 영숙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모녀와 자매의 재회 순간이었습니다. 복지시설 상담실에서 소영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소영아. 영숙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소영은 이제 당당한 성인 여성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언니, 소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려고 했지만 1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소미가 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왜 이제 와서? 소영의 목소리에는 10년간의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도 많이 힘들었죠? 저는 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만 버렸는지.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한정우는 이 가슴 아픈 재회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호의 생명이 달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영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단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니요? 누구세요? 나는 한정우야. 내 언니와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단다. 한정우는 지호의 상황과 골수이식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생전 처음 듣는 남자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골수를 기증하면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의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네가 유일한 적합한 공여자야.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골수 기증의 위험성도 있었고 무엇보다 10년 만에 나타난 가족이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는 언니에게 어떤 존재예요? 소영의 질문에 소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할아버지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엄마 병도 치료하지 못했을 거야. 영숙도 끼어들었습니다. 소영아, 지호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아이야. 네가 도와줘야 해. 그럼 그 아이 때문에 언니가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래, 지호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천사 같은 아이야. 소영은 하룻밤 고민했습니다. 복지시설 기숙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10년간의 서운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미가 기뻐하며 달려갔지만 소영은 다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져 살지 말고요. 소영아. 소미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서울로 올라온 소영과 함께 골수이식 수술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은 수술 전 지호를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 지호야. 나는 소영이야. 소미 언니의 동생이고. 소영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어요. 지호야, 우리는 이제 진짜 남매야. 누나가 지켜줄게. 지호와 소영은 첫 만남부터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골수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소영의 골수가 지호에게 이식되었고, 이제는 지호의 몸이 새로운 골수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소영아, 괜찮니? 수술을 마친 소영에게 소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오히려 뿌듯해요. 2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호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 지호야. 네가 이겨낸 거야. 지호가 회복되면서 가족들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소영 누나, 저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지호야, 우리는 이제 진짜 남매잖아. 한편 박기철이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대성그룹의 공격도 무력화되었습니다. 오히려 한정우가 피해자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회장님, 대성그룹에서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섰어요.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야. 한정우는 이제 정말로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는 가족의 사랑이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우리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요. 지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 소영, 영숙, 한정우, 그리고 박기철까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진짜 가족이야. 위기는 오히려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이제 부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서울에서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언니처럼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그래, 소영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자매가 다시 만나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챕터 8 새로운 출발과 영원한 약속. 지호의 골수이식 수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의 넓은 잔디밭에서는 완전한 가족이 된 7명이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이제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박기철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는 지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1년 전 창백하고 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또래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박 아저씨, 소영 누나 덕분이에요. 지호가 소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골수를 나눠받은 이후 지호와 소영은 특별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호야, 너무 세게 안으면 안 되지. 소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지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하잖아요. 소영은 이제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와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언니 소미와 함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소영아, 너희 둘 다 정말 자랑스럽다. 한정우는 두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소미는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한강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소영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지. 영숙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신부전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두 딸과 함께 사는 행복감이 병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쭉 행복할 거예요. 그날 오후 가족들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우가 이정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이정호 안전기념관의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념관은 건설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정호처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를 제대로 기릴 수 있게 되었어요. 소미는 기념관 입구에 세워진 이정호의 동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 이정호를 기리며. 정호영,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미와 소영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박기철도 동상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안전 전문가들, 그리고 과거 이정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이정호님은 2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기념관을 통해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한정우의 개관사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호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정호 할아버지의 덕분에 소미 누나와 소영 누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 것 같아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지호의 순수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이정호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20개월 전 우연히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소미가 아버지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안전에 대한 메시지도 계속 전해나갈 거예요. 소영도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처음 인사드려요. 저는 소영이에요. 늦었지만 이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요. 한정우는 이정호의 묘 앞에서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정호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당신의 딸들과 손자를 잘 돌보겠습니다. 지호도 진지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 저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묘지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정호가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내년에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해요. 소미의 말에 한정우가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렴. 저도 내년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할 거예요. 언니처럼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소영도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박사님이 2명이나 생기겠네. 지호가 기뻐했습니다. 지호야,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누나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고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지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박기철도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강그룹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영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영숙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일들이에요. 한정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자. 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이 가족에게도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개월 전 묘지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제는 영원한 가족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이정호도 미소 지으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확인하며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소미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사랑으로, 상처보다 강한 용서로, 절망보다 큰 희망으로 하나가 된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한정우는 하늘의 이정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20개월 전 가을, 찬바람이 불던 묘지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한정우 회장은 2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따뜻한 사랑으로 승화시켰고, 소미와 소영 자매는 10년간의 아픔을 용서와 화해로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지호는 생명의 위기를 온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든 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것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이었고,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이정호의 영혼도 하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들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따뜻한 진실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